민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이 부동산 실명법하고는요, 우리 민법하고 중개사법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개사법에서 똑같이 나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실명법은요, 아마 올해는요 2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작년에요 주택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주택이 한번 2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명법에서 2문제 나오고 이렇게 번갈아서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특별법은 1월달, 6월달 강의할 때 워낙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법조문은 지금 이제 3월 4일에는 법조문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은 이 특별법은 자꾸 이렇게 뭘 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 있죠, 문제. 그럼 밴드에 올라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로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것을 열심히, 오케이. 머리를 빗어. 그래서요, 그 밴드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직접 풀어보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자, 먼저 실명법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정의 보세요.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냐?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이때 그 밖의 물권, 여러분 소유권만 명의신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다 명의신탁을 해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다 명의신탁을 다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자, 실권리자가, 알죠? 대내적으로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고, 실권리자가 누구죠? 신탁자. 신탁자가 물권, 소유권을 보유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가등기도 포함해. 여러분요, 명의신탁은 등기만 하는 게 명의신탁이 아니고 가등기 해놓은 것도 명의신탁이에요. 알죠? 그래서 타인 명의, 이때 타인이 누구죠? 수탁자. 수탁자 명의로 등기란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인데 등기만 누가 앞으로 한다? 수탁자 앞으로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가나다 묶어, 가나다. 가나다 묶었어요? 가목, 나목, 다목 묶었어? 써, 거기다가. 그것은 언제나 유효인 경우, 이렇게. 언제나 유효인 경우, 이퀄. 물권 변동이 아닌 경우. 언제나 유효인 경우,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 아닌 경우, 이렇게. 언제나 유효인 경우, 물권 변동이 아닌 경우, 이렇게. 자요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 그렇게 돼 있어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이전, 거기 줄거. 그것을 양도담보라고 얘기해요. 양도담보. 우리가 돈 빌려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걸 양도담보.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해요.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등기하면 물권을 이전하면 뭐다? 물권을 이전하면 뭐라고 그래? 양도담보 이렇게. 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죠? 특정해서 뭐란다? 구분 소유하기. 구분 소유 줄고 구분 소유로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그래. 그것을 써 이퀄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다요, 다목은요, 신탁법이나 자금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이 네 가지예요, 지금 네 가지. 가목에 2개가 있죠? 부동산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하고 2개죠? 모두 4가지가 된다고. 이 4가지는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유효니까 적용이 안 돼. 실명법에 적용이 안 된다? 언제나 유효이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제2호 봐봐. 신탁자 있고 3호 명의수탁자 봐봐. 명의수탁자가 누구죠? 명의신탁 약정 줄고 실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 줄고 명의수탁자죠? 써. 언제나 타주점유. 명의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유. 자, 2번째 명의수탁자는 써. 법정지상권 취득액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해. 왜요? 대내적으로는 항상 누가 소유자니까?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신탁자가 소유자. 자, 그럼 3조 제1항. 누구든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돼. 누구든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명의사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조 봐봐. 하지 마라 했는데 했죠? 그러면 4조 1항 명의사건 뭐로 본다?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뭐로 본다? 무효. 3항 봐봐. 명의상 약정 및 물권 변동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누구에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제3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니네 명의상 했는데
그건 누군가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제3자 소유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제3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일단 다 했으니까 동그라미 했어요? 그것은 적극 가담하면 무효.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돼. 일단 이걸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설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과징금 봐봐. 우리가 과징금 처벌은 신탁자, 명의 신탁자는 과징금 처벌을 해. 옆줄을 서 수탁자 X. 수탁자는 과징금 처벌이 없어. 이것은 민법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면 어디서 중요해? 중개사법에서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벌칙. 벌칙은요, 얼마, 몇 년이야? 5년 2억. 5년 2억은 누가? 신탁자. 알겠죠? 5년 2억은 신탁자. 그 다음에 3년 1억은 누구? 수탁자. 그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자꾸 헷갈려. 중개사법에 잘 나와. 3년 1억, 5년 2억. 알겠죠? 문제는 뭐요? 제3호는 삭제했다고 돼서 제3호? 그럼 밑에 봐봐요. 밑에. 주요 내용으로 됐죠. 맨 밑에 주요 내용. 이게 바뀌면서 3호를 삭제. 3호가 뭐냐? 나 봐봐. 나. 교사범, 방조범 줄거. 교사범하고 방조범도 옛날엔 처벌했어. 근데 맨 끝에 삭제했어. 그래서 그다 써. 삭제에다 써. 삭제에다가 아니 맨 위에 7조의 3호 7조의 3항이 있죠. 거기에 삭제에다 써. 교사범, 방조범, 처벌, 규정, 삭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교사범, 방조범도 처벌받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처벌 안 돼 이제. 명의신탁에서. 교사는 뭐죠? 교사 봐봐. 교사는 뭐냐면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깡패 두목이요. 조폭 두목이 자기 하수인한테 가서 사람 죽이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교사라고 그래. 너 거기 없애고 오면 니네 가지고 내가 평생 책임질게 뭐 이런 거. 알았죠? 그러니까요. 사람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사람을 죽이러 가죠. 그걸 교사라고 그래. 방조는 뭐죠? 방조? 누군가가요. 물건을 훔치고 있어. 내가 경비인데요. 잡으러 갔어. 갔더니 친구 아들인 거예요.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도리어요. 혹시나 얘가 들킬까 봐서 망봐줘. 그걸 방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거 처벌 규정을 삭제했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봐. 주요 내용 봐봐. 과징금 분할을 납부할 수 있고요.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 이 정도만 하면 돼. 그 다음에요. 다 봐봐, 다. 양벌 규정을 도입했어. 법인 있죠, 법인? 법인의 경우는 양벌, 법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잘못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둘 다 처벌하도록. 그걸 양벌 규정을 해. 그래서요, 법인도 되고 위반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둘 다.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그 정도 말하면 돼, 그냥. 아, 양벌 규정이 있다, 이 정도. 주요 내용이니까 이게. 권리금 같은 거 뭐죠? 과징 같은 것은 어때요? 한꺼번에 내는 것이 돈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분납 기간을 좀 더 연장해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예전에 2017년에 이게 도입됐단 말이죠. 그럼 제 8조 봐, 8조. 8조는요. 8조 이거는 뭐죠? 실명법에 적용이 되는 거죠. 조세를 포탈, 강제 집행 면탈, 경매당하지 않으려고 법령상 제한의 애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은 뭐가 돼? 유효. 원래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런데 여기는 유효. 그런데 조건이 붙어. 조세 포탈, 강제 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뭐가 있어? 맨 밑에 종중 땅. 그 다음에 부부. 이런 부부는 뭐를 부부라고 그래? 혼인신고된 것을 부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종교단체 명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종교단체나 배우자는, 여기서 배우자는 뭐예요? 법률혼을 배우자라고 그래. 법률혼. 사실혼끼리는 절대로 안 돼. 사실혼끼리 명의사고는 무효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법률혼인데요. 나중에요. 이 부부가 둘이 명의시탁을 할 때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어서 유효가 됐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혼하게 됐어. 그래도 괜찮아. 계속 유효가 돼. 그 다음에 일방이 사망했어. 그래도 괜찮아. 처음에요. 명의시탁을 할 때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혼은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이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가 진짜 혼인을 해, 혼인. 그런데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가 돼.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유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됐죠?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게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이론 문제로 나오니까 이걸 지금 다 봤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죠? 부동산은 소유권만 명시상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뿐만 아니고 무슨 물건? 부동산에 관한 물건, 등기나 가등기하는 부동산 물건은 다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시상을 할 때 반드시 등기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고? 가등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이해되셨죠 지금?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봐. 여러분 명시상은 그림을 봐야 되는데요. 그림을. 자, 이제 한번 보시면 명시상은요 우리가 이제 다 봤으니까 여러분 명시상이 언제나 유효인 것, 언제나 유효인 것 뭐가 있어? 명시상 약정이 아닌 것도 이 말이죠. 언제나 유효인 것 네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채권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뭐다? 가등기하는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물권을 이전하는 뭐다? 부동산 양도 담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어? 세 번째는요 신탁법상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어? 상호명신탁. 다른 말로 뭐란다?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상호명신탁. 여기서는 이 상호명신탁 하나만 봐. 이 네 가지는 언제나 유효고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실명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지금부터 상호명신탁을 봐. 상호명신탁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를 해.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맨 처음에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 A가요. 그 등기부가 1번 A 이렇게 돼 있죠. A가요. 땅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분할을 해. 토지를 아주 중요해 분할을 했어. 그래서 분할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 이렇게. 분할해서 이것을 아파트를 땅을 분양을 해. 택지 분양하죠? 분양을 해.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여기는 갑이 이 땅을 샀고요. 여기는 을이 산 거예요. 따로따로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토지가 지금 몇 개가 됐죠? 2개. 1부동산 1등기죠.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니까. 그럼 땅이 2개니까 등기부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는데 등기를 그냥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이 등기를 그대로 써. 그래서 1번 A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2 그래가지고 여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 여기 이 부분을 갑은 이 부분을 딱 특정해서 샀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여기 실명법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 봐봐. 나목 봐봐. 나 1호 제2조 제1호 나목을 봐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뭘 했다? 특정. 이게 바로 이거 특정 아니야? 이 특정 딱 찍어가지고 그런데요 등기부에는 뭐로 등기했어?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했죠. 공유로. 근데 실제로는 공유도 아니다? 아니죠. 여기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 거다? 갑. 여기 이 부분은 완전히 누구 거다? 을.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구분소유죠. 이걸 대내 관계. 대내 갑하고 을 사이에는 구분소유인데 대외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로 보여? 공유. 그것을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시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갑의 거야. 그러니까 갑이요. 이 부분은 갑이 자기 멋대로 처분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 멋대로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 건물을. 그럼 어떻게 돼?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를 해? 동일하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했다가 달라지면은 뭐가 인정돼? 뭐가? 법정지상권. 그래서 여기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법정지상권 이렇게.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완전히 갑의 거고 여기는 완전히 을일 거니까 여기니까 갑은 자기 멋대로 이 부분을 처분하고 을은 자기 멋대로 이 부분을 처분해.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뭐하고 똑같아? 공유하고 똑같아.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공유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만약에요 여기 을 있죠. 이 을 땅을 A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해. A가 불법 점유해. 그러면은 A 땅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고 먼저 을 땅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고 갑하고 을이 공유하고 있는 땅이 침해당한 것이에요. 제3자가 나오면은.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도 A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을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뭐하고 똑같아? 공유.
갑하고 을하고 봤을 때는 뭐 구분 소유, 각자가 소유예요. 그냥 각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봐봐.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땅이 이렇게 있죠. 이 땅이 이렇게,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갑이죠. 여기는 을이죠. 완전히 갑일 거고 완전히 을 건데 등기가 3분의 2, 3분의 1로 돼 있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땅이 이렇게 큰데 여기까지가 갑이 3분의 2가 갑일 거고, 아 여기는 3분의 1이 을의 것이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제3자가 봤을 때는. 알겠죠? 여기는요, 여기 3분의 1은 갑일 거고 을의 거고, 여기 3분의 2는 갑일 것이 모양이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여기 경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알겠죠? 그냥 결국 보면 뭐예요? 결국 보면 갑은 자기 거 3분의 1을 을한테 명의를 신탁한 것과 똑같고, 을은 3분의 2를 갑한테 명의를 신탁한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뭐란다?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를 신탁했다.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 상호 명의 신탁. 그러면 이 상호 명의 신탁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소 그만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소하려면 공유물 분할. 그럼 공유물 분할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공유물 분할은 절대로 안 돼. 왜 분할이 절대로 안 되죠? 공유물 분할은 왜 절대로 안 돼? 공유물 분할은 절대로 안 돼. 왜요? 이미 분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안 돼. 이게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해요. 분할한다.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분할됐죠?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한다? 뭐를 해요? 해소하고, 갑은 뭐란다? 갑은 을한테 3분의 1의 지분을 이전해라. 지분을. 을은 갑한테 3분의 2의 지분을 이전하라고 그래. 지분 이전. 그래서 이걸 뭐란다?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야.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 알겠죠? 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동시이행 항변권에 가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지분 이전 등기 청구는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다. 우리 시험에 연속 2번 나왔어. 26회 28회 연속 2번. 알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분할 청구하면 절대로 안 돼.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해. 지분 이전 등기. 무슨 청구? 지분 이전. 분할 청구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건축해.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 타인의 몫에, 타인 몫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명의신탁이 유효인공. 아까 우리 뒤에 봐봐. 뒤에 보면 뭐가 나오죠? 8조가 나와. 8조 보면 종중 배우자가 나오죠. 종중 배우자는 어떻게 됐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자네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돼. 그때 종중간이나 배우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종교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명의신탁하고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 봐봐. 갑하고 을하고가 부부야. 갑하고 을하고가. 이 사람이 신탁자. 우리가 사실은 배우자는 절대로 안 돼. 수탁자. 이걸 뭐란다?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무효. 명의신탁, 무효. 여기 지금 됐어요? 명의신탁, 무효. 여기 수탁자죠? 수탁자 앞으로 뭐가 됐어? 등기. 등기는 유효, 무효? 이렇게. 등기는 뭐다? 유효. 죄송해요. 여기 명의신탁은 뭐? 유효. 명의신탁 유효. 그 다음에 등기죠? 등기도 유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럼 명의신탁 유효고 등기 유효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을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8조에서는 명의신탁 약정 유효고 물권 변동도 유효라고. 그러면 아무리 이 등기가 유효라고 할지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아까 말했죠. 대내 관계에서는 누가 권리자다? 대내 관계에서 누가? 신탁자. 신탁자가 대내 관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알겠죠? 그런데요, 이 유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자란 말인데, 이때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제3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만약 여기서 적극가담 한다? 적극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적극가담은 무효가 돼. 적극가담은 무효가 되지만 실제로 제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그 다음에 봐봐.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유효.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어. 해지.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절대로 해지를 못해.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해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절대로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갑이 소유자고 을하고 병하고는 을이 소유자로 봐.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요. 여기 봐봐. 만약 여기요. X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불법점이에요. 불법점요. 불법점이하면 신탁자는 직접 방해 배제 된다 안 된다? 제3자잖아. 제3자. 그럼 누가 소유자로 봐? 을이 소유자로 봐. 그러니까 을이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갑은 을을 대위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자간. 이제는 이제 양자간. 양자간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여기요. 갑을 뭐라 한다? 신탁자.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 한다? 명의신탁. 이런 명의신탁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런 무효일 때는 명의신탁 해지가 안 돼. 해지는 유효일 때만 해지하는 거예요. 유효일 때만.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 유효일 때만 해지를 해. 그래서 여기 봐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말한다. 물권 변동이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 우리가 아까 우리 봤을 때 몇 조를 보느냐? 4조 제1항을 봐봐. 4조 1항 뭐라고 돼 있어? 명의신탁 약정은 뭐? 무효. 여기 봐봐. 무효.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무효에다가 해지 X라고 써. 해지 X. 자, 두 번째 봐봐.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2항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야. 그런데요 봐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소유자라는 거야? 신탁자가 소유자란 말이야. 신탁자가. 그런데 수탁자 이것을 병 제3항 봐봐. 제3자한테 처분하죠? 그럼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버려. 여기서 뭘 하게 되면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데 선악 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아까 명의수탁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명의수탁자는 누구죠? 명의수탁자는 누구야?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가 누구를 명의수탁자라고 그래? 자, 어디로 있느냐?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에서 3호로 봐. 3호. 맨 밑에. 3조 바로 위에. 3호 봤어요? 네.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 명의수탁자란. 뭐에 따라서? 봐봐. 명의신탁약정. 여기 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실권리자의 부동산을 하나 묶어. 즉, 갑의 물건을 자신 명의, 수탁자가 누구죠? 자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사람을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럼 봐봐. 한마디로 하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한 사람. 다시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된 사람. 이 사람은 수탁자. 수탁자는 무슨 점이요? 타주, 점유, 타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등기가 이렇게 갑에서 누가 앞으로 됐어? 갑에서 지금 누가 앞으로 됐죠? 그러면 갑이 등기에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려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말소해야지. 말소. 또 어떻게 찾아와야 되겠어? 오케이. 진정명의. 여기 갑에서 여기 올라갔죠? 지금 누가 지금 소유자? 지금 둘이 여기 등기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은 을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갑의 앞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등기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양자간이라고 그래. 두 사람 간.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요,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 시험에 가끔 나오고 이것은 8조는 양자간이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양자간은 뭘 보는 것이냐?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는 것이고, 물권 변동 무효라는 것이고, 그러면 소유권은 신탁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소유자가 신탁자여도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되고,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명의상이 무효일 때는 뭐가 안 되고? 해지가 안 되고, 수탁자는 무슨 점유고? 타주 점유고, 수탁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신 앞으로 등기돼 있어도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거든. 알겠죠?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보는 것이야.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다? 지금 여기 여러분요 봐봐. 4조 제2항을 봐. 4조 제2항. 4조 2항 봤어요? 뭐라고 돼 있어? 명의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 변동 무효 다만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써. 다만 거기다가 뭐라 쓰냐?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거기다가 뭐라 쓴다고? 계약 명의 신탁으로 써. 계약 명의 신탁으로 썼어요? 오케이. 자 그럼 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줄고 어느 한쪽 당사자 그것을 매수인이 되고 매수인 상대방 당사자 줄고 매도인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줄고 알지 못한 경우 선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은 유효로 한다. 물권 변동은 유효로 한다 이렇게 써.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물권 변동은 유효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계약명의신탁은 뭐는 유효라고? 물권 변동은 유효. 여기 봐봐. 자 계약명의신탁 이것은 여러분요 그림을 딱 보고 암기해야 돼. 아시겠죠? 그림 보고 뭘 한다고? 암기. 오케이. 자 그럼 봐 지금부터. 자 이거 갑이요 신탁자예요. 여기요 여기 을이요 수탁자예요. 갑하고 을하고요 명의신탁을 해.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신탁은 8조 빼고 다 무효야.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알겠죠? 무효. 이런 무효는 뭐를 못해? 무효는 오케이 해지를 못해. 무효는 무조건 해지 못해. 여러분요 명의신탁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3번인가 2번인가 시험에 정답으로 된 거라고.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 못한다고. 뭐라고? 해지일 때는 무효일 때는 해지 못해. 여기 신탁자가 자금을 줘. 자금을요 5억을 줘. 5억을 주면서 뭐라 하냐? 수탁자한테 너가 매수인이 되라. 한쪽 당사자 매수인 되라. 한쪽 당사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병치 매도인. 이걸 매도인이죠. 매도인 누구일 때? 아까 누구일 때로 돼 있어. 알지 못했다. 선일 때. 매도인 선이란 말은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는 것을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이 갑이요 자기가 집을 사고 싶은데 을한테 돈을 줘가지고 을 너 이름으로 좀 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얘하고 친구여가지고 어떻게 딱히 말 못하겠어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문제. 우리는 남의 돈으로 집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사죠 남의 돈으로? 은행 가서. 우리나라는 다 은행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대충 다 해줘. 알겠죠? 은행에서 또 은행이 다 사. 그러니까 여기 뭐죠? 계약을 하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아무 말 없으면 유효죠. 그러니까 매도인이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했죠. 아무 문제가 없어. 일단 유효죠. 유효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매도인이 선일 때 매수인한테 등기하죠.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가 돼. 유효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소유자가 된다는 것은 물권 변동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이야. 유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 4조 2항 단서. 명의 수탁자가 봐봐.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됐죠? 일방 당사자가 매도인이 명의신탁이 있다는 것을 몰라. 선이. 그러면 뭐는 유효다? 물권 변동은 유효. 등기는 유효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걸 계약명의신탁. 됐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이걸 정한테 팔아. 정은. 그러면 정은 뭘 보문하고? 선악을 보문하고 소유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자가 돼. 엄폐물의 법칙. 알겠죠? 그 다음에 봐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다 끝났지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 못하죠. 해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갑은 을한테요? 을에게 어떻게 해? 자기가 돈 줘가지고 집 사라게 했더니 을이 게 돼버렸어. 자기 게 아니고. 그게 갑의 입장에서 열받을 일이죠. 그래서 어때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 못해? 이건 못해. 왜요? 명상이 무효니까 해지를 못해요. 누가 소유자니까? 수탁자가.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까 등기 청구 못하죠. 알겠죠? 그런데 뭐는 청구해요? 누구 돈으로 집 샀어 이놈? 갑 돈으로. 그냥 갑한테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래서 뭐란다? 매매대금. 매매대금 상당의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매매대금 유치권이 돼, 안 돼?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계약명의상에서.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시작? 그거죠. 뭐가 있어?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다시. 유치권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세 가지가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게. 알겠죠? 그런데 봐봐. 밀수인이 악이야. 악이란 말이 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하고라고 명상 있는 것을 얘가 알아버렸어. 악이가 됐죠. 그러면 악이가 되면 어떻게 한다? 악이가 되면 어쩌?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그럼 누가 소유자야? 누가?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병이 만약에 악이가 되면 골치 아파. 병이 악이가 되면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병이 소유자가. 왜?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 아니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럼 병은 어떻게 되겠어? 병은 을한테 받은 돈이 있죠. 돈 돌려줘야 되고, 을은 자기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뭘 해야 돼? 말소해줘야죠. 그러니까 대금의 반환과 등기의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 돼.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알았는데 어차피 이 사람은 집 팔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 알았어, 내가 너하고 그냥 계약했는데 그냥 그러면 그 등기 다시 내가 갑한테 해줄게. 갑한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뭐 때문이냐? 이건 지금 매매죠. 매매인 경우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을 하는데 경매 뭐일 때? 경매는 공법행위죠. 공법행위는 다른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경매에서는 경매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뭐를 보문하고? 선악을 보면. 매도인의 선악을 보면 선이 악이를 안 따져. 매도인의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알죠? 무조건 누가? 경락인 누구? 신탁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소유자. 신탁자, 수탁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돼. 매도인의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경매에서 이게 우리 시험에 연속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 정답으로. 항상 우리가요,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죠. 경매에서는 국가기관, 공법상에서는 저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그걸 언제 국가가 그걸 검사하겠어요? 따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선악을 보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누가? 경락인이. 알겠죠? 그래서 명상약정 무효, 해지 안 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매매대금이니까 유치권 안 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고, 제3자는 선악보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매도인이 악의가 되면은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고, 경매의 경우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누가 소유자가 되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알겠죠? 경락인이. 그럼 여기 봐봐. 이 갑하고 을하고 병 중에서 무조건 유효일 때로 무조건 을만 소유자가 돼. 을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을만 소유자. 을만.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갑이 을에게 어쩌고저쩌고 안 돼. 다. 갑이 을한테 이 집 처분해서 대금을 돌려달라거나 안 돼. 갑이 을한테 다른 자기 친구 갑이요? 불안해, 이놈이. 자기 앞에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알고 있는 친구한테 명의스탁 하라고 그래. 무효. 자기 알고 있는 친구한테 전세 계약 좀 하라고 그래. 거짓말로. 무효. 다 무효. 갑이 을한테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다 무효.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을이가 한테 소유자가 갑한테 어쩌고저쩌고 그건 유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을은 자기 돈으로 샀어? 남의 돈으로 샀어? 그러면 남의 돈으로 샀으면 그거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5억을 줘야 되는데 5억이 없어. 집밖에 없어. 그럼 집 가져가라 하면 되지. 집 가져가라. 너 그냥 집으로 가져가. 을이 갑한테 스스로 주는 건 돼. 근데 갑이 을한테 집 달라고 하는 건 안 돼. 알겠죠? 만약에 이 집이 5억 주고 샀는데 6억으로 뻥 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 팔아가지고 얼마만 줘? 5억만 주고 1억은 내가 먹어. 친구 관계 쪽 내고. 알겠죠? 그 다음에 5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4억 8천이야. 그럼 내가 사고 싶어 산 것도 아닌데
내가 2천만 원 언제 가지고 줄 필요는 있어 없어? 없죠. 야 그럼 너 그냥 집 가져가. 너가 사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스스로 줘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을이 스스로 주거나 처분해서 돈으로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이 을한테 집 처분해서 돈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을이 처분해서 돈으로 주는 건 돼. 갑이 처분해서 돈으로 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계약 명시타,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여기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지금까지 중간생략하고 계약하고 계약이 제일 많이 나왔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10번 나온다 그러면 6번에서 6번 정도? 알겠죠? 6번, 7번 이쪽 여기서 나온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중간생략. 중간생략은 뭐냐? 여기 갑을 뭐라 한다? 매도인. 매도이고 여기 을이요 매수인이에요. 갑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은 아무 말에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아 유효죠. 유효니까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한다? 등기를 청구해.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을 앞으로 뭘 한다?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을이 등기 안 해. 등기 안 해. 알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뭐가 되고? 자기가 신탁자. 자기가 신탁자가 되고 자기 친구 병을 수탁자로 만들어. 그래서 둘이요 명의신탁을 해. 명의신탁. 꼭 명의신탁 뭐라고 나오냐? 을이 자기 여자친구 병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이렇게 남아. 알겠죠? 왜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명의상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는 해지가 된다 안 된다? 해지가 안 돼. 오, 잘 알아야 돼. 알겠지? 해지 안 돼. 그래서 명의상 약정 무효. 그래가지고 뭐란다? 을한테 부탁해서 나한테 등기하지 말고요. 여기요 병한테 직접 등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알겠죠? 저한테 등기해. 이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가 된다. 갑이 소유자.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아주 중요해. 왜?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자지. 등기했어 안 했어? 등기해야 소유자다고. 등기 지금 여기 병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을은 등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이 말이 중요해. 그러면 이제 을이 이제 황당하죠.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친구한테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등기가 무효래.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소유자가 됐어? 원래 판 놈이 또 소유자가 됐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열 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받을 일 아니에요? 받을 일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야 내가 너한테 준 돈 나한테 돌려줘?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매매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왜 없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을은 갑한테 돈 돌리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자기가 병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 등기가 무효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나하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을은 갑한테 해야지. 미안한데요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래야죠.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을이 갑한테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어쩔 수 없네요. 이래야지. 돈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참 좋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지금 뭐가 돼야 돼? 갑 앞으로 등기가 와야 되잖아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지금 유효야 무효야? 무효죠. 무효니까 뭐를 해야 돼? 말소. 누가 말소해야 돼? 갑이 말소해야 돼? 을이 말소해야 돼? 누가 말소해야 돼? 벌려놨네. 벌려놨어. 둘 다죠. 둘 다. 갑은 누구고? 소유자고. 을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말소하고? 직접. 이 사람은 어떻게 말소하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하고. 이해됐나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소해. 자,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등기가 됐죠 지금. 그럼 병 등기를 말소해.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 갑 앞으로 갔네.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한다?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아무튼 누가 앞으로 등기하면 된다? 을 앞으로 등기하면 된다. 그래서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등기가 무효니까 어떻게 하면 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하죠. 갑이 지금 3번 병한테 등기됐죠? 병 등기 말소하면은 등기가 더럽잖아요. 아니 죄송해요. 등기가 지저분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요 갑이 병한테 야
너 나한테 등기해. 이렇게 나한테 등기해. 이걸 뭐라고 그래? 진정명의. 이전 등기. 진정명의 애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애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 갑 앞으로. 그러면 지금 다시 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니까. 4번 갑한테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래. 누가 앞으로 등기했으면 돼? 을 앞으로. 굳이 이렇게 뭘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1번 갑에서 누가 앞으로 등기 갔어? 병 앞으로 등기 갔죠? 병이 뭐라 하냐? 알았어. 내가 그냥 해준다니까. 병이요, 을한테 직접 등기해줘. 근데 을의 등기, 병의 등기 원래 유효다 무효다? 무효였는데 등기관은 그걸 알아 몰라? 모르죠. 등기관이 무슨 죄줄 알아? 등기관이 점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병이요, 등기관을 속이고 직접 등기해줘 버려. 원래 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직접 할 수 없죠. 그래도 누가 앞으로 등기 쓰면 돼? 그 등기가 뭘 등기라고? 여기서 나와. 등기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낸다. 현재 권리 상태. 현재 소유자가 될 사람 앞으로 등기 쓰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간에 서울을 바로 가나 뭐로 가나 서울만 가면 땡이죠. 그러니까 비율 앞으로 등기됐으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 소유자가 되죠. 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를 찾아온다. 이게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 여기가 중요해요. 말소를 누가 하는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말소가 됐을 때는 이러죠. 말소가 됐을 때는. 말소가 안 되면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병. 그럼 병은 자기 것이 아닌데도 생각이 나, 안 나? 안 나. 우리는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길거리 저기 공부도 안 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속이 시커멓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것이 그냥 팔고 싶어, 안 팔고 싶어? 팔고 싶죠, 정한테.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왜? 명상약정무효는 제3자의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죠. 근데 여기 뭐가 있으면? 적극가담. 적극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병이 정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이 병은 을과의 관계, 을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다 아니다. 횡령죄다 아니다. 횡령죄가 아니다. 횡령죄가 아니다. 왜요? 봐봐. 우리가 횡령은 뭐냐면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지금 봐봐요. 이게요, 이 친구 거란 말이죠. 내가 이 친구를 보관하고 있어. 그러면 보관하다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겠죠.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가져버려. 그걸 영득이라고 그래. 내가 그걸 제3자한테 팔아버려. 똑같아. 그걸 횡령이라고 그래.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지금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명시상이 뭐가 됐어? 무효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고. 그러니까 병은 을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병이 정에게 처분하더라도 을과의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옛날에는 판례가 을과의 관계에서 횡령죄라고 그랬어. 갑하고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을하고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될 수가 없다. 이게 또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이다. 3자, 3명이 있죠 지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그림을 암기해야 돼. 이 그림을 한번 보고 암기하면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알겠죠?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문제들은 이 안에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명의신탁 약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한 것은 전부 다 했는데, 일단 여기 법조문 빨리 한번 스킵해.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세요? 자, 실명법. 자, 제2조 1호 명의신탁이란 건 뭐다?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이죠? 이런 소유권만 명의신탁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 있는 거. 한 장. 오케이, 그거 한 장. 자요. 모든 것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물건,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저작권, 저당권 같은 것을 명의신탁할 수 있다. 이때 어떻게 한다? 등기를 누가 앞으로 한다?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한다? 가등기 하는 것도 포함해. 예를 들어서요, 전세권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뭐가 된다? 명의신탁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가나다, 감옥, 남옥, 다목. 이 가나다는 뭐라고 그랬어? 언제나 유효.
명사기 아니야. 실명법이 적용 안 돼. 뭐다? 채권, 채무의 변제를 담보, 물권은 양도 담보. 채무 면제를 담보, 가등기 하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뭐죠? 위치와 면제가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해.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 절대로 분할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를 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명의수탁자, 누가 명의수탁자다?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한 사람. 누구든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된다.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써. 효력 규정이에요. 우리 민법 총칙 보면 단속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 있죠? 명의상 약정은 무효, 효력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명상이죠? 그러면은 뭐는 유효이다? 물건 변동은 유효가 돼. 그런데 경매의 경우는 매도인의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 거기다가 경매의 경우 매도인의 선악 불문하고 경락인이 소유자. 그 다음에 명상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자, 과징금은 누구한테만 있다? 신탁자. 여러분요, 뭐 100분의 30 이런 거 있죠? 그건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벌칙은요 5년 3년이 있고 5년 2억이 있고 3년 1억이 있죠? 5년 2억은 누구? 신탁자. 3년 1억은 누구? 수탁자. 그 다음에 교사방조 돼? 안 돼? 안 돼. 교사방조로 삭제됐어. 종중배우자는 먼저 조건이 붙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 종교단체, 특히 부부는 어떤 부부? 법률상 부부. 사실혼 배우자 돼? 안 돼? 안 돼. 사실혼 배우자 혼인했어. 그러면 돼? 안 돼? 돼.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혼했어. 돼? 안 돼? 돼. 사망했어. 일방이. 돼? 안 돼? 돼. 알겠죠?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과징금 분할 납부기 한 연장제도가 있고 양벌제도가 있다. 이 정도만. 주요 내용이니까.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부동산 실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